경물은 여전한데 인사는 예전 같지 않구나.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어요? 왜 참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건 참는 게 아니라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일요일 날에도 저는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제 노트북 화면에 그 바탕화면인데요. 처음에는 전혀 인식을 못 하다가 어떤 분이 영상을 보시고 바탕화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되게 놀라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 바탕화면에 굉장히 그 아이콘들이 O와 열을 맞춰서 잘 정리되어 있더라 감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물은요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죠?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내 처지가 바뀌어서 다시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물은 여전한데 인사는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말인데요. 경물, 그러니까 사물은 그대로 있어요. 뭐 내가 20년 전에 졸업했던 학교 지금 가도 학교는 그대로 있죠. 물론 뭐 폐교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도 그대로 있고 나무와 건물과 뭐 자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나이를 먹는데 세상 사는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나, 지금의 나, 그리고 10년 후의 나는요. 다른 모습인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죠. 내 신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 다시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경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은 거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바탕화면을 보고 어떤 분은 지저분하다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삶이 변함이 없고 그냥 쭉 일정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던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 삶은 부침이 있어요. 그 운명의 수레바퀴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고 이 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이 쭉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서두에 바탕화면을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좀 오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담을 오시면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뭐 결혼이나 이혼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과거에서 온 거고요. 미래의 나의 문제는 어디서 와요? 지금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쭉 들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뭐 이혼이 고민이야. 그래서 이혼 상담을 왔어. 그러면은 결혼할 때 아니면은 내가 결혼할 즈음으로 돌아가서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이제 얘기를 쭉 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 오면서 결혼하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양쪽 집안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뭐 직장에서의 나의 삶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얘기를 하시도록 해요. 그냥 쭉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뭐 끊지 않고 가능하면 얘기를 쭉 들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보통은 상담 전에 사전 질문지라는 걸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에 맞게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 생각을 글로 쓴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글로 쓴다는 건요. 말이 툭 튀어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말은 진짜 툭 튀어나오는 거지만요. 글은요. 머릿속에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글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글로 내 생각을 쓴다는 건 되게 중요한 행위예요. 사전 질문지를 받으면 질문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분이 오셨어. 상담을 왔어. 그러면 제가 글을 읽을 때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책을 읽을 때 상상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려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면서 사전 질문지를 읽고 어떤 분일지 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런 말을 드리는데요.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고 살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되게 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사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부부는요, 관계인데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부부는 이게 대등해야 돼요, 서로가. 근데 그 관계가 결혼 전이든 결혼하고 나서든 관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은 한쪽의 지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빨리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면은 비뚤어진 관계가 계속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게 돼요.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욕설을 하고 대화 상대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쟤를 대화 상대를 보지 않는데 쟤가 나랑 말을 하네? 그럼 나는 분노하고 알 수 없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등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는 건데, 근데 나는 그걸 참고 있어요. 왜 참아요? 우리가 왜 참을까요? 참는다는 행위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니까 참아요. 참을 수 있는 에너지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참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인내할 거. 인내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회피하는 거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회피는 나쁜 거죠.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는 참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상태를 회피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 내가 참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감정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남편이랑 불화가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너무 불행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난 너무 불행해.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얘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내. 난 너무 그게 무서워. 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내가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잘해. 직장에서도 일도 잘해. 좋은 평가를 받아. 근데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말도 못해. 무서워. 저 사람이 화를 낼까 봐 무서워.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회피하는 거. 그거를 내가 참지 뭐.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건 참는 게 아니라요. 좋은 삶의 자세인 참을 인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에 불과해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는다는 건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회피하고 도망가는 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런 부당한 대우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해서, 참는 게 아니죠. 그것을 회피하다 못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 내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혼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시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았어요? 왜 사람으로서 대여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물어봐요. 정말 아이 때문이에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회피하고 사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엄마 아빠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건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역할은. 이거 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 아빠가 엄마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대화를 하지 않아. 무시해. 그리고 폭언을 해.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해. 그런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그냥 참아.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고 잔인한 일인데요. 아이는 여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남자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기도 은연중에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한테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하지만 안 돼? 그럼 어떡해? 엄마는 그래서 이혼을 할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참는 게, 사실 그 행위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는 건데 본인은 그게 참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감정이고요. 다른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인지, 대의를 위해서 참는 것인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도망가서는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나를 압도해요. 내 삶을 짓누르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압사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요.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았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질문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왜 그러고 살았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보세요? 네. 곧 출발할게요. 도착했어? 도착했어? 어디야? 무슨 마트? 왜? 알았죠? 네. 다시 해야 되네. 자.